자, 플렉스로 반응형 만들기 문제인데 최종적으로 처음엔 이렇게 나오다가 화면이 점점 줄어들면 이렇게, 그 다음 더 줄어들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원래는 이 레이아웃 배치를 할 때 플롯이라는 걸 좀 많이 썼었는데 이제 플렉스라는 건 플롯보다 조금 더 기능이 좋다. 그러니까 뭐 비슷하긴 해요. 근데 기능이 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처럼 만들 건데 평소에는 옆으로 나오다가 한 800 1000에서 한번 꺾이고요. 그 다음 한 600에서 한번 꺾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요것만 살짝 복사해 볼게요. 요것만 있습니다. 메뉴 박스 밑에 플렉스, 그다음 플렉스 justify center, justify content and 이렇게 있고, 그다음 요거 있는데 요거는 좀 지워줄게요. UL에 이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탑바 메뉴 박스만 있는 상태예요. 자,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노멀라이즈겠죠. body, ul, li, 마진 0, 패딩 0, 리스트 스타일 넌 A, 컬러, 이네릿, 그 다음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노멀라이즈. 자, 그리고 사실 요것만 보고서도 이거를 색깔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해서 보면 되죠. 그래서 탑바한테 찾아가가지고 색깔이 딥 스카이 블루 이네요. 요거를 이제 커스텀 그래서 똑같이 탑바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딥 스카이 블루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요것만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이 이걸 이제 보시고서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플렉스, justify content 뭐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얘네들은 이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개념이랑 비슷한 건데 아직 우리가 라이브러리라는 걸 안 배웠잖아요. 지금은 얘가 그냥 좀 공통으로 쓸 법한 것들, 플렉스를 뭐 여기저기 쓸 수도 있겠죠. 그쵸? 이 사이트를 만들 때 뭔가 내가 메뉴 박스에도 플렉스를 넣고 싶고 여기 UL에도 플렉스를 넣고 싶다 하면은 CSS에서 내부 박스 선택해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야 되고 또 UL도 찾아가서 따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중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좀 공통적으로 이 기능은 자주 쓰일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정의하지 않아도 그냥 클래스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얘가 적용이 되겠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 네,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플렉스, justify content, flex and 요거를
정의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꼭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거는 사실 이제 퍼블리셔마다 달라요. 이걸 여러분이 나중에는 직접 쓸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라이브러리라는 걸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썼는데, 이걸 직접 쓸 필요가 없이 나중에 불러와서 갖다 쓰면 됩니다. 근데 그건 약간 취향 차이예요. 이렇게 하면은 CSS를 좀 더 안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HTML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엔 이런 클래스 같은 거 달면은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이렇게 여러 개 달겠죠. 그럼 진짜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붙여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조금 알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진짜 취향 차이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쓰는 퍼블리셔도 있고, 아니면 직접 하드코딩 하는 퍼블리셔도 있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궁금해 하실까 봐 말씀드렸고, 아무튼 저는 없이 그냥 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탑바한테 걸어놨고, 탑바 밑에 있는 점 메뉴 박스 1 맞나요? 메뉴 박스 1 맞죠? 자, 메뉴 박스 1 선택 있는 UL 밑에 있는 LI 밑에 있는 A, 얘를 먼저 조금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한테 찾아가서 우선 디스플레이 블럭을 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보더나 백그라운드를 칠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얘가 어느 정도 영역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뭔가 플렉스 쓰고 그다음 뭐 블럭 쓰고 이날 블럭 썼는데 얘가 안 움직인다 하면은 무조건 칠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와, 보더를 칠하던가. 저는 10픽셀을 했지만, 자, 저는 이렇게 10픽셀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한 1픽셀 정도로만 하세요. 레이아웃 확인 용도로만. 보도 칠해도 되고 백그라운드 칠해도 되고, 그냥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칠해보는 거예요. 그럼 딱 알 수 있잖아요. 아, 얘가 요만큼 차지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쵸, 다 가져가겠죠. 이 상태에서 패딩도 좀 주고, 좀만 더 줘볼까요? 자, 그런 다음 폰트 웨이트 볼드, 폰트 사이즈도 좀 키워줬는지 보겠습니다. 19.2. 폰트 웨이트 볼드, 폰트 사이즈는 1.2 RM이네요. 1.2 RM.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가죠. 백그라운드 레드 빼고, 그 다음 컬러를 물론 탑바에서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하는 이유는 아무튼 간에 이 텍스트는 누가 가지고 있다? A들이 가지고 있다. 그쵸?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있는 애한테 주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자, 요게 일단 기본값이고, 호버를 했을 때는 약간 버그 걸린 것 같은데, 호버를 했을 때는 호버를 한 상태에서 검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샵 1565C0 LI를 호버했을 때 A한테 내 백그라운드 컬러 샵 156C5 C0이었나? 맞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미디어 커리에 대해서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워요. 자, 미디어 컬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든 것처럼 반응형 디자인을 하고 싶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포트폴리오도 반응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작업물도 반응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모바일로 많이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반응형이 무조건 돼 있어야 되는데, 반응형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그때그때 레이아웃이 이렇게 조정되는 그런 사이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형을 쓸 때 우리가 미디어 쿼리라는 걸 쓰는데, 미디어 쿼리 사용 방법은 조금 헷갈려요. 쓰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맥스위드나 민위드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스크린 같이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자주 쓰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뭐 서포트 이런 거 잘 안 쓰고요. 그 다음 스크린 이런 것도 잘 안 씁니다. 네,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미디어 쿼리 쓰는 방법은 요거예요. 골뱅이 하고 미디어라고 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조건 쓰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 쓰면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내가 맥스 위드가 1000 픽셀 이하에서는 탑바에 탑바에 뭐 컬러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뭐가 다르냐면, 자, 맥스 위드는 뭔가 맥스라고 하니까 최대 너비, 화면이 가장 커졌을 때인 것 같지만 사실 조금 반대입니다. 자, 맥스 위드가 뭐죠? 최대 너비죠. 그러니까 내가 최대 1000픽셀까지 갔을 때 맥스 위드 최대 너비가 1000픽셀일 때, 그러면 1000픽셀 이하일 때를 얘기합니다. 자, 맥스 위드가 만약에 1000픽셀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1000픽셀 이하를 뜻합니다. 그럼 당연히 제가 이 맥스 위드라는 거를 800픽셀로 하면은, 이때는 골드로 바꿔볼게요. 자, 800픽셀 이하일 때는 골드로, 1000픽셀 이하일 때는 핑크로, 좀 더 1000픽셀 이상일 때는 1001픽셀이겠죠? 그때부터는 다시 블루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응형을 할 때는 맥스 위드 그리고 엔드 민 위드 해서 뭐 1001 픽셀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대부분은 맥스 위드를 하거나 민 위드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정해서 합니다. 그럼 민 위드는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아무튼 맥스 위드는 이하일 때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민 위드라고 해서 1000픽셀, 다음 여기도 민 위드 1800픽셀이라고 해볼게요.
잠시만요. 핑크. 자, 미니드는 반대입니다. 반대. 미니드는 최소 너비죠. 그래서 여기서의 미니드는 이제 이상을 뜻합니다. 1000픽셀 이상부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바꾸고, 그 다음 내가 200픽셀 이상부터는 다시 골드로 바꾸겠다 하면은 더 커졌을 땐 이렇게 바뀝니다. 맥스위드랑 미니드랑 이렇게 좀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뭐 맥스위드는 뭐고 미니드는 뭐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나중에 작업물을 만들면서 이제 반응력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이 미디어 쿼리를 다양하게 적용해보면서 실험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당장 외우기보다는. 자, 아무튼 계속 풀어볼게요. 저희는 좀 작은 화면을 만들 거죠? 근데 미니드는 제가 이상이라 했죠? 이 이상 갔을 때, 이 이상 갔을 때. 그래서 약간 반응형을 하기에는 좀 작은 화면을 만들기에는 맥스위드가 좋습니다. 1000픽셀 이하, 그 다음 한 600이었죠? 600픽셀 이하. 이렇게. 탑바를 바꿀 건 아니고, 이제 처음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맥스위드가 1000픽셀 요때 UL을 좀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쓸 때 미디어 쿼리가 이렇게 감싸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UL에 그걸 뺐죠? 자, 요거 먼저 주겠습니다. 지금 UL에 플렉스가 안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맥스위드 잠깐 제쳐놓고 여기 위쪽에 올라가서 커스텀, 이쪽입니다. 커스텀. 이쪽에 플렉스 먼저 좀 줄게요. 제가 라이브러리를 없앴기 때문에.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얘가 이쪽에 가야 되죠. 그러면 justify 컨텐트 센터, 아니다, 플렉스 앤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평소 모습 PC 화면일 때죠. 자, 방금 요거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미디어 쿼리에 대해 설명한 거였고요. 딱히 따라할 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줄어들었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렇게 끝에 있다가 가운데로 좀 모여야겠죠. 근데 비트윈이었다면 어떻게 보였겠죠? 홈이? 그쵸, 여기 있었겠죠. 그리고 컨택트도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변에 뭔가 이렇게 여백이 있는 걸 보아하니 뭐다? 그쵸, 스페이스 어라운드 됐죠? 이렇게. 그 다음 더 줄어들었을 땐 어떻게 되죠? UL이 플렉스 디렉션
컬럼이 돼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레이어 자체는 끝납니다. 이제 부가적으로 해주면 더 좋을 게 요 보더인데요. 이제 이 보더가 어떻게 들어가져 있는지는 여기 검사해서 보시면 됩니다. 호버했을 때 딱 이때 아니면 지금 여기서는 LI한테 걸려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방향키로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보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솔리드 1픽셀에다 솔리드 RGBA 0.3 줬네요. 블랙으로 화이트로. 보더 탑은, 그리고 보더 바텀은 블랙으로 0.1 줬습니다. 자, LI한테 줬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미디어 퀄리 안쪽에서 써주셔야 됩니다. LI 하고 보더 탑 이제 1픽셀 솔리드 RGB A 그래서 255 255 255 0.3 보더 바텀은 1픽셀 솔리드 RGB A 에서 0,0,0,0.1 이렇게까지 주면은 끝.